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기대가 컸던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외관이랑 실내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직접 주행하면서 시승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옆에 있는 팰리세이드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2.5 터보 가솔린과 2.5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가솔린이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시승기를 먼저 전달드리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이브리드 시승기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휠을 보시는 것처럼 휠은 21인치 캘리그라피 전용 사양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인치 휠을 넣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풀옵션 팰리세이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델을 제가 직접 타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얼른 저랑 함께 팰리세이드 타보러 가시죠. 너무나도 궁금한 모델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팰리세이드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트림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사양이고요. 사전 계약 대수를 분석해 봤을 때 캘리그라피 사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전 팰리세이드도 동일했던 양상이었는데, 팰리세이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풀체인지는 금액이 조금 상승되긴 했지만 어떤 금액 상승보다는 이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가 주는 옵션의 풍족함이라든지 소재의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그라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그 말인즉슨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차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예산을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금액 상승폭은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리뷰로 디자인 리뷰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직접 주행했을 때 느꼈던 이 주행 후기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연비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이런 파워트레인도 있을 것이고 옵션도 있고 브랜드 밸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는 이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이 둘의 궁합이라든지 엔진의 필링,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팰리세이드에는 2.5 터보 가솔린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는 2.2 디젤과 3.8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시대적 엔진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2.5 터보, 즉 터보 엔진을 올린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제가 아직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2.5 터보 4기통 가솔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타보고 놀랐던 거는 이 엔진이 웬만한 수입차의 4기통 엔진보다 정숙하고 부드럽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앞서 2.5 터보 가솔린과 8단 자동 변속기 궁합을 소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G80 2.5 터보 오너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2.5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 궁합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G80에서 경험하던 그 조합이 그대로 신형 팰리세이드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G80에서 느꼈던 엔진의 장점들, 변속기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팰리세이드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저속 구간이나 중속 구간이나 고속 구간 모든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할해서 나눠 보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엔진이 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일상 영역 구간이라고 하는 0에서 한 2500rpm 정도 구간도 엑셀을 밟았을 때 RPM만 올라가면서 우웅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0rpm부터 2500rpm 이 사이에서는 엑셀을 밟는 대로 쭉 가속을 해주고 RPM 부밍음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상 영역이 우리가 시내 주행에서 주행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0에서 80km 속도로 주행을 할 때 보통 0에서 2500rpm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상당히 매끄러웠고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고스란히 힘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만족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로 사용하는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좀 파워풀한 느낌이 느껴진다라는 게 팰리세이드 엔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고속 이상의 영역인데요. 중고속 이상에서도 4기통인데 엑셀이 꽤나 매끄럽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웬만한 수입 4기통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정숙함과
부드러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 차가 2.1톤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을 좀 태운다라고 했을 때는 2.1톤이 넘어가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휠도 21인치잖아요. 그래서 2.1톤 정도 되는데 2.5 터보 4기통 가솔린으로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고속 영역에서 가속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마력은 281마력의 토크는 43.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펙은 앞서 출시되었던 2.2 디젤과 3.8 V6 가솔린 딱 그 사이에 있는 출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 디젤보다는 마력이 좀 더 높고 당연히 V6보다는 마력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거의 3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기 때문에 물론 뭐 급가속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중고속 이상 고속 영역에서도 가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1톤의 팰리세이드를 무난하게 밀어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출력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 모터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300마력이 넘어가죠. 300마력이 넘어가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를 하지만 2.5 터보 순수 가솔린, 따로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 4기통 가솔린이에요.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전혀 출력적으로 부족함은 없다라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답답하다거나 느리다거나 좀 멍청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꾸준히 사용해 오던 8단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 변속기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변속기에 따른 연비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시승행사이기 때문에 긴 구간을 운전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총 주행한 시간은 2시간이고 총 누적거리는 80km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합 누적 연비는 7.3입니다. 21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아마 공식적으로는 8.2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해요. 이건 제가 스포츠 모드도 섰고 뭐 컴포트도 섰고 가속도 했고 이런 지금 좀 일정하지 않은 운전 습관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지만 딱 제가 생각했던 연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또 완전 신차여서 길들여지지 않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2.1톤의 4기통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는 2자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잘 나오면 한 8, 9 정도라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7에서 8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가 너무 낮은데 나는 그 연비 주고는 차 못 타라고 하신다면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타시면 돼요. 하이브리드는 이것보다는 높고 2자리 이상은 나와줄 거기 때문에 물론 차량 가격 자체의 스타트가 다르긴 하지만 나는 이 연비 한 자릿수 연비로는 못 타라고 하신다면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7인승 모델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9인승까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7인승은 2열이 캡틴 시트, 즉 독립되어 있는 캡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9인승은 이렇게 벤치형 시트, 이어져서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7인승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9인승으로 사시게 되면 뭐 부가세 혜택이라든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6명 이상 탔을 때 버스 전용 차로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뭐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9인승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제 차 6명 이상 탈 일도 거의 1년에 정말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게 독립된 시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한다면 큰 뭐 고민 없이 뭐 7인승으로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중점적으로 보는 제가 탔을 때는 만족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점수만 놓고 본다면 한 80점 이상,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만큼의 파워트레인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물론 내구성 부분은 제가 오늘만 타보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딱 이 주행했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이 발끝의 감각이라든지 전체적인 만족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0점 이상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2 디젤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 실키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8 가솔린보다는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자동차세,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연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만족도는 2.5 터보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이 차가 높이도 높아졌고 딱 정면을 봤을 때 보닛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 고속주행했을 때 소음 차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앞, 옆, 뒤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쓴 것은 물론이고 소음 차단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건 구형 팰리세이드와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현대차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랜저보다도 저는 소음 차단 능력이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음적인 부분, 차가 크기 때문에 고속주행할 때 좀 시끄럽겠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휠이 21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죠. 21인치 휠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이렇게 함께 묶여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1인치 세팅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시내 주행, 즉 방지턱을 넘을 때 주행보다는 이 고속주행 시에 느껴지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게 시내 주행과 고속주행에서 승차감 차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거든요. 이 고속주행할 때는 21인치 세팅이라고 하더라도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뭐 이런 고속주행에서 범프라든지 이음새 이런 부분을 쭉 지나갔을 때 굉장히 잘 걸러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내로 들어갔을 때,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확실히 휠이 커서 그런지 되게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승차의 공기압 스펙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공기압을 봤을 때 앞에 두 개 휠이 39고 뒤에가 38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압도 짱짱하고 휠도 커서 그런지 좀 되게 탱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시내 주행에서 봤을 때는 공기압을 살짝 빼주시거나 그렇게 타신다면 21인치 휠이더라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한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핸들이 좀 무겁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께서도 한 손으로 운전하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팰리세이드를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고 뭐 이제 아이들 통학용이나 라이딩용으로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성분들께서 운전하시기에도 뭐 핸들이 무거워서 나 어깨가 좀 아플 것 같아 라고 하실 정도의 무게감은 아닙니다. 근데 또 너무 가벼우면은 되려 더 위험하고 좀 안정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은 적당히 좀 무거운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엄청 무겁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좀 낮췄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끼기 위해서 쭉 가속할 때, 요때 느낌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속할 때 느낌도 좋고, 이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느낌도 좋고, 혹은 중속, 고속 영역에서 좀 더 이렇게 탄력을 붙여서 가속할 때 느낌도 좋은 편입니다. 네, 시승행사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일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네, 운전석은 지금 이중접합 유리로 적용되어 있고, 사이드미러는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커다란 사이즈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었고, 지금 오디오는 보스 사운드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나 만졌을 때 촉감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시트 2명이랑 여기서는 시트와 관련된 마사지 시트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단축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캐치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사이드미러와 4개의 창문, 그리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안쪽 수납 공간은 막혀 있습니다. 물건을 수납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하단에도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다크 네이비와 라이트 그레이 투톤 컬러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의 왼쪽 버튼 통해서 이제 에이다스 주행 보조 시스템 조작 가능하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게끔 지원되고 있고, 여기 스티어링 휠 중앙 뒤쪽에는 적외선 카메라 통해서 운전자 안구를 인식해서 도움을 주는 안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위쪽으로 이렇게 대시보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되게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의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좀 운전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를 디자인하면서 마치 거실과도 같은 안락함, 편안함을 느끼게끔 디자인했다라고 했는데, 운전하면서 그 느낌이 실제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인테리어에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컬러 배치라든지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는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하단에는 이제 송풍구,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드라이브 모드는 이 버튼 눌러서 하단에 있는 이 레버로 이렇게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이 좀 큼지막한 것이 특징이죠. 플래그십 SUV답게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버튼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쪽 패널은 터치로 지원이 되고요. 이 위에는 물리적 버튼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랑 여기 시거재까지 제공되고, 이 하단에는 수납 공간까지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을 놓는 이 패드의 위치라든지 이 물병을 놓는 위치가 운전하면서 손을 뻗기에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문식 패드도 있고 이 스마트키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 C타입 포트는 무려 3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UVC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 내부 소독 기능까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입차 대비해서 국산차가 갖고 있는 옵션적인 이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지금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룸미러를 보게 되면요, 디지털 룸미러라고 해서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카메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수입차의 플래그십 SUV랑 비교하더라도 큰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옵션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터치해서 켠다라고 보시면 되고, 1열과 2열 썬루프 모두 다 각각 조절할 수 있게끔 버튼들은 2개로 제공이 됩니다. 하이패스는 이 안쪽에 아주 깔끔하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제공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선바이저는 이렇게 빼서 확장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로 2개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루프라이너까지도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색상의 통일성까지도 아주 잘 맞춰 놓았어요. 이번에는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아졌으니까 이제 ADAS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어링이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 보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앞차와 거리는 2단계, 2단계로 유지를 하고 이 신형 팰리세이드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ADAS 요 반자율 주행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 부르는 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어느 정도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죠. 이제는 신뢰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믿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지금 요 앞에 까만 그랜저가 갑자기 끼는데 요 정도는 아주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인식을 해서 이 팰리세이드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어떤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는 제가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팰리세이드가 아주 스무스하게 제동을 했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 다 봤어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핸즈온 디텍션, HOD 이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터치만 해도 연장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차 디펜더를 타고 이제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하루에 600km 이상 운전했거든요. 하루에 총 주행한 시간이 9시간 정도 됐었는데 제 디펜더에는 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요 핸들 조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그때 제가 제대로 느꼈습니다. 하루에 9시간을 운전하려고 하니까 이 주행보조 시스템 없이 운전하는 거는 진짜 힘들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는데, 아마 팰리세이드를 타고 지리산을 갔다 왔었더라면 좀 더 피로도가 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형 팰리세이드에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주행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ADA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물론 주행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내가 운전에 집중하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사용하셔야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기본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꼈습니다.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이 전반적인 주행 성능, 이 종합적인 하모니라고 하죠. 이 하모니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지금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와 또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산타페와는 전체적인 이
차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묵직함 차이가 확실히 좀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도 크기가 엄청 커져가지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팰리세이드를 타보니까 확실히 플래그십 SUV가 주는 그 안정감이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인테리어,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인테리어 컬러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였는데 딱 이 컬러로 배정이 돼서 저는 너무나도 지금 만족스럽게 시승하고 있거든요. 이 컬러는 다크 네이비랑 라이트 그레이, 그 투톤이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제가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좋아하고, 만약 팰리세이드를 산다면 이 컬러로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찜해놓은 인테리어 컬러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되게 화사하고, 팰리세이드가 안 그래도 이번에 되게 고급스러우셨는데 이 컬러를 통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다음으로 제가 고려하는 거는 이제 브라운 원톤이 있는데, 브라운 원톤은 좀 너무 다 브라운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P입니다. 이게 가장 선호도가 높고,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갔는데도 H트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확실히 4륜구동을 넣었을 때 만족도가 높죠. 팰리세이드는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이 타고 장거리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라면은 H트랙은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팰리세이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H트랙을 넣고 출고를 하실 거예요. 그게 또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팰리세이드 고려하시는 분들은 또 4륜구동 있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실 때도 H트랙을 넣는 게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가속하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국산차 중에서는 되게 좋은 차 탑3 안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의 무게적으로나 파워트레인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 GV80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무게도 약 2.1톤이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고, 파워트레인도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2.5 터보 GV80과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GV80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 차가 갖는 캐릭터, 그 지향점이 조금 다른 거지, 그 뭐 승차감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1열에서는 GV80과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는 인테리어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빠졌는데, 캘리그라피 사양 기준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이 대시보드까지 요즘에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는 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수입 브랜드, 수입 SUV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죽으로 감싸려면은 1억 5천 이상은 주셔야 돼요. 진짜 GLS 580이나 X7 상위 트림으로 가셔야 이런 고급감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천장도 지금 스웨이드,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사실 눈으로 보는 고급감이 상당히 높은 차가 요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입니다. 저는 요 1열의 인테리어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2열과 3열은 인테리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트 구성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인테리어를 힘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1열이기 때문에 1열이 전체적으로 수평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요 대시보드나 여기 요 앞쪽 보게 되면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도어 한 덩어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를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캐노피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구조가 되게 시각적으로 좀 안정감을 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조수석에 탄다라고 했을 때도 이 앞쪽 대시보드가 주는 좀 편안함, 포근함이 확실히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신차들 보면 조수석 앞에 이 모니터 많이 넣잖아요. 디스플레이 많이 넣는데 저는 좀 안 넣는 쪽에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넣는다라기보다는 안 넣었을 때 만족감이 더 높은 소비자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에 대한 뭐 실용성,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보통 스마트폰이 더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그건 보통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 디자인적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약간 차가운 느낌의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좀 따뜻한 우드 패널, 그리고 여기 보면 패브릭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과 패브릭, 우드 패널 이렇게 세 가지 소재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요 느낌이 주는 인테리어 감성이 더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엔 간단하게 2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2열 레그룸이나 헤드룸 넓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등받이 각도라든지 마사지 시트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정신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2열은 전동 시트, 지금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앞뒤 모두 다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가장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 3열에 사람이 안 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뒤로 밀었을 때 공간입니다. 등받이도 가장 뒤로 눕혔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장 눕히는 것보다는 살짝 눕히는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수동식 썬블라인드 있고, 창문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은 여기 2열도 이중 접합이고 남김없이 모두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차 경보 어시스트까지도 제공되고, 여기 손잡이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천장 송풍구와 그리고 2열 공조 시스템, 열선 통풍 시트는 천장에서 조절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이 팔걸이는 그냥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려서 원하시는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이랑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2열의 마사지가 조금 더 약간 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더 되게 세더라고요. 막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소리도 좀 크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플래그십 세단이나 플래그십 SUV,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에서 느끼는 마사지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이거 아이오닉 9에서 한번 체험해보고 좀 과한데라고 느꼈던 마사지인데, 네,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운전하면서 받기에는 좀 멀미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되게 좀 요란한 그런 마사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겪어보시면 네,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시는 만큼 정말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쪽이나 옆에 이 안쪽, 그리고 손잡이 쪽 이런 부분의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2열 공간에서의 아쉬움이나 불편함, 뭐 승차감은 제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일단 앉아봤을 때 뭐 시트의 구성이나 착자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3열 공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열 같은 경우에도 시트에 딱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을 때 헤드룸은 괜찮습니다. 헤드룸이 괜찮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캘리그라피 사양 같은 경우에는 3열도 전동 시트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받이가 더 눕혀져요. 이렇게 됐을 때는 3열에 앉았을 때도 등받이를 좀 이렇게 눕혀서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다라는 것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이 돼요. 안 그랬었으면 여기 서리 숙여서 조절하고, 아니면 막 손 넣고 여기 어깨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절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아주 편한 위치에 버튼이 있다 보니까 전동으로 조절된다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3열에는 통풍은 없고 열선 시트까지 제공되는데, 열선 시트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송풍구 있어요. 위에서도 시원하고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전동 시트는 왼쪽도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좌우 둘 다 똑같이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C타입 포트 하나씩 제공이 되고, 컵홀더도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3열에도 성인 남자가 탔을 때 헤드룸 부분은 크게 부족하지 않고, 레그룸은 2열 승객이 조금 배려를 해줘야겠죠. 앞으로 좀 간다라고 했을 때 레그룸도 뭐 그렇게 당연히 편하지는 않지만 못 앉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6명, 7인승 기준으로 성인 7명이 타기엔 솔직히 좀 좁아요. 근데 성인 6명이 타는 거는 3열에 타시는 분들이 물론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 아니면 막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대서 타시면 좀 편하죠. 근데 이렇게 타면은 트렁크에 짐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팰리세이드를 즐기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이 오늘의 최종 목적지였는데, 아까 제가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잠깐 탔었는데, 엘리베이터에 저랑 어떤 젊은 부부 2분이 타셨었고 이제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아이까지 하면 4명이죠. 4명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닌데 2분의 그냥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고양전시장 1층에서 팰리세이드를 보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성분께서 남성분한테 팰리세이드 크기 큰데 이거 출퇴근할 때 탈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남성분께서는 타면 타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 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졌잖아요. 이전 팰리세이드도 컸는데 그것보다 더 커졌으니까, 이 보통 뭐 옵션 좋고 그래, 디자인 괜찮고 뭐 가격 그래, 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야 라고 하더라도, 근데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라는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데일리카가 디펜더거든요. 랜드로버 디펜더는 웬만해서 어디 내놓아도 덩치로는 안 밀리는 차량인데, 저도 그 차를 처음 탔을 때 이렇게 큰 차 내가 잘 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타다 보면은 다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일 타다 보면은 이 차가 원래 내 차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좁은 주차장이나 주차를 할 때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폭이 넓다 보니까.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이 스마트키 통해서 차 앞뒤로 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서는 좀 편할 수 있겠죠. 제 디펜더보다는. 팰리세이드는 그런 옵션 사양으로 좀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한 걱정, 물론 초반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차 저런 차 많이 타다 보니까 좀 금방 적응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크기에 대한 부담. 큰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출시된 신형 팰리세이드 2.5 터보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후에 조금 더 길게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타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출시되게 되면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시승기도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앞서 올려놓은 디자인 리뷰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리뷰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